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오늘은 아주 예쁜 소녀의 이제 얼굴을 가지고 더욱 예쁘게 슈퍼모델 같은 그런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아직 이제 성장기다 보니까는 아직 얼굴이 약간 이렇게 제자리를 못 잡은 듯한 그런 소녀인데요. 아주 슈퍼모델처럼 아주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여기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만질 건데요. 오늘도 즐겁게 강좌를 따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트로비스 코리아 가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바로 스트로비스 코리아로 가셔가지고 회원 가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 이제 바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녀인데요. 이름은 이제 누누라고 해요. 누누라는 소녀인데 14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한 15, 1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아주 거기 외진 마을에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시내 기숙사 학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여기 이제 설날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 친구도 이제 집에 설새러 내려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항상 거기 라이트룸에서는 이렇게 그 보정을 하기 쉽게 클리핑 해주시는 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클리핑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노출을 살짝 올려주고 흰색 계열에서 클립 아웃 여기 화이트 홀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는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뭐랄까 뭐 사진은 대충 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요. 여드름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이 여드름을 없애고 이 눈을 같은 모양으로 맞춰준 다음에 입을 살짝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요 턱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포토샵으로 이제 가지고 왔으면은 가장 먼저 이제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이 여드름을 이제 치료를 할 건데 이 여드름이 이제 그냥 단순히 뾰룩지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거기 뭐라 그러죠? 이게 빨간색으로 이런 이렇게 피부색이 좀 바뀌어요. 여기 여드름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이 빨간색으로 이 바뀌는 요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 빨간색을 좀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가지고 색조 채도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색조 채도에서 저는 이 빨간색만 딱 선택을 하고 싶어요. 빨간색만 딱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손가락 툴이 있죠. 이 손가락 툴을 가지고 이 빨간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빨간 부분만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라인이 나오는데요. 이 위에 라인이 이제 내가 그 선택한 빨간색 영역이고 이 좌우로 이게 거기 그 피드 값이죠. 이게 여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이 밑에 색깔은 지금 똑같죠. 아무것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밑에 색깔, 이 위에 색깔이었는데 이 밑에 색깔로 바꾸겠다 하면은 이렇게 바꾸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이 밑에 색깔로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 거기 검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색조를 극단적으로 바꿔버려요. 극단적으로 바꿔버리면은 이 모든 게 이게 파랗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 색깔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사이안 계열의 이제 색깔로 이 색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색감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여줘요. 줄여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여기 여드름만 요게 애가 사이안 색깔로 바뀔 수 있도록, 특정한 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여기
많은 부분이 필요 없죠. 이렇게 그 부분을 그 여유 부분을 줄여 주시면은 빨간색 거기 뭐야 여기 그 여드름에 있는 빨간 부분만 지금 녹색 여기 뭐야 사이안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정밀하게 얘를 좀 늘려가지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얘를 움직이면서 여드름 부분이 많이 최대한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요 부분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바꾸고자 하는 그 부분만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또 그렇게 너무 정밀하게 하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색감이 바뀌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살짝 여유를 둬가지고요. 저 부분 이쪽 밝은 부분이 너무 많이 선택이 되어 있죠. 저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거기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이제 선택을 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는 이제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제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얘를 다시 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쪽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게 색깔이 여드름 색깔이 많이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살짝 돌리면은 아까 있었던 빨간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요 정도면은 여드름이 이제 거의 아주 색깔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여드름 부분에 있었던 이 빨간색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피부톤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입술의 색깔도 슬쩍슬쩍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슬쩍슬쩍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일단 마스킹을 저는 걸어주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까만색으로 전체를 다 채워야지 되는데 Alt Backspace 키를 누르면은 이 마스킹이 전체적으로 까맣게 변해가지고 전부 다 가려지는 마스킹 이 위에 있는 게 이 필터가 이 색소 채도라는 이 필터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마스킹을 선택을 하고요. 저기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가지고 색을 흰색으로 바꿉니다. 그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적당하게 줄여가지고 거기 여드름 있는 부분 이게 불투명도를 100으로 일반적인 그냥 브러쉬고요. 흐름도 100이고요. 해가지고 여기 그 색깔이 눈에 띄는 여드름이 눈에 띄는 이런 부분만 살짝 거기 지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색깔이 안 좋으니까요. 이 부분 색깔을 미리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드름을 없애줄 건데요. 여드름을 없앨 때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정밀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빠른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적당하게 브러쉬 크기를 만든 다음에 이 여드름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잘못 나왔죠? 이렇게 여드름이 없는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점도 빼주고요. 이렇게 피부에 이제 결함을 이렇게 감춰주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러쉬 너무 크죠? 작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 좀 키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리 여드름을 없애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네. 이렇게 여기 까만색 여기도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쭉 만져주면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딴 데서 복사를 해 와가지고 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잘 살펴보면서 만약에 복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나오면은 한 번 더 클릭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이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머리카락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없애버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것들 이렇게 대충 다 없애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기 잘못된 거 불러온 거예요. 이쪽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니까 여러 번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게 내가 컴퓨터가 내가 잘못 불러서 쓰는 사람이 다 자꾸 클릭을 하는구나 해서 여기저기 다른 거를 불러와 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그런 느낌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그 피부 잡티 제거 툴입니다. 이게 딴 데 거 뭐 자꾸 들으면 불러오는데 이럴 경우에 자꾸 한 번씩 더 클릭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드름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작업하는 데는 한 5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이 툴로 작업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네. 이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없어졌죠. 네. 대충 오늘은 여기 좀 눈 많이 띄네 이거. 네. 여기도 눈에 많이 띄는 요런 트러블들. 여기도 네. 대충 한 요 정도. 여기도 눈에 좀 띄는구나. 네. 여기 점도 하나 빼주시고 점도 이렇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점도 이렇게 하나 빼주시고 네. 한 이 정도 이제 해주시면은 보시면은 여드름이 이제 거의 많이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지금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컨트롤 알트 쉬프트 E를 눌러요. 그러면은 스냅샷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적용되어 있는 지금 여기 두 가지 우리가 만졌죠. 그룹으로 하면은 이것하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사진을 그대로 레이어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냥 생 레이어 그냥. 근데 이 밑에 하고 이렇게 영향을 그게 밑에 여기 우리가 만진 것들 있죠. 요 두 가지 레이어. 요거에 작업한 모든 것을 그냥 하나의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해가지고 뭘 할 거냐 이러면은 저번에 했던 피부에 이제 잡티 제거를 이제 걸어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블러 해가지고 적당하게 얘가 이제 그 디테일이 사라지지만은 큰 느낌은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블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블러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한 요 정도. 이거는 사진 사이즈마다 숫자는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위에 레이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적용. 그 다음에 여기 다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차이 아니다. 차이가 아니구나. 빼기네요. 빼기에서, 빼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거기 전부 다 그레이로 바꾸고요. 이제 레이어가 이제 병합 레이어가 아니고 여기 레이어 2, 요 레이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레이어 2를 선택하시면은 디테일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만 뽑아낸 다음에 위에 있는 거에서 이제 그 선형 라이트를 주면은 우리가 여기 밑에 했던 거랑 똑같은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레이어 툴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선택 툴,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분별로 블러를 줘서 피부를 조금 더 좋게 만들 겁니다. 이 블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올가미 툴에 얼마만큼 그 패드 값이 붙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눌러봐야 되죠. 지금 조금 패드 값이 적어가지고 날카로운데 이 부분을 한 30픽셀 정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택이 되어 있네요.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패드 값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졌죠. 한 요 정도 느낌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저는 35 정도 이제 패드 값을 이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명도 단계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네를 선택한 다음에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블러에서 이 디테일이 피부에 있는 잡티나 디테일이 안 보일 정도로 패드 값을 주면 돼요. 너무 많이 주면은 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불러와가지고 얘가 이제 시커매지거든요. 이러면은 그게 안 좋죠. 하나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패드 값을 적당하게 이게 패드 값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 디테일한 이런 그 잡티나 필요 없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애들이 사라지는 그 딱 그 지점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요 정도가 지금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 4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같은 명동단끼리 묶어가지고 컨트롤 F 그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가지고 요 피부에 이제 결함이라든지 이런 잡티를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명도 단계끼리 이렇게 묶어 가지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같은 명도 단계죠.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뒷부분은 뭐 크게 뭐 상관없는데,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뒤에 먹여져 가지고 앞부분에만 살짝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명도 단계에서 이렇게 묶어주고요. 여기도 같은 명도 단계에서 묶어주고, 여기도 묶어주고, 여기도 묶어주고, 여기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가장 밝은 부분도 살짝 묶어주고요. 여기도 묶어주고, 여기 조금 덜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묶어서 이런 식으로 같은 명도 단계끼리 이 올가미로 묶어가지고 그냥 컨트롤 F를 한 번씩 눌러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비슷한 그런 느낌의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 안 했네. 여기도 같은 명도 단계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헤드 값을 살짝 예. 이렇게 주면은 입술 위에 이 부분 안 했구나. 이 부분도 패드 값을 주고요. 콧잔등 이 부분도 패드 값을 좀 줘가지고 피부의 결함을 감추지만은 피부의 질감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은 이제 피부가 아주 깨끗해졌죠. 얘네 둘이를 다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밑에 그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피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제 거기 인상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목구비를 이제 조금 더 저는 바꾸고 싶으니까는 다시 컨트롤 알트 쉬프트 E를 눌러가지고 이 스냅샷을 하나 찍어요. 이게 스냅샷이라 그러는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전체를 적용한 레이어를 이렇게 레이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이 눈이 이쪽이 이제 조금 많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짝짝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눈을 복사해서 이 옆으로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드 값을 한 10 정도만 주고 이 사진 사이즈에 비해서 이거는 다 틀리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올가미 툴을 그냥 대충 눈두덩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갖다가 카피 페이스트로 해서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 눈만 따로 이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끄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게 나와 있죠. 이게 카피해서 그냥 V, 컨트롤 C, V 하면은 이 눈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편집에서 저기 어디였어? 편집에서 변형에서 이제 가로로 뒤집기, 가로로 뒤집으면 미러링이죠. 가로로 뒤집은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T를 눌러준 다음에 얘가 이제 눈이 똑바로 보이게 자기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위치가 이제 잡기가 좀 애매하면은 이렇게 그게 불투명도를 주면은 밑에 있는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 눈이랑 비슷한 위치에다가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맞다 그러면 더블 클릭 혹은 여기 컨트롤 T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눈에 이제 적당하게 위치를 맞춰요. 눈의 위치를 맞춘 다음에 이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눈이 이제 저기 딱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온 눈이기 때문에 명도가 다 틀립니다. 여기서 특별히 뭐 다른 걸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지우개 그냥 일반적인 큰 지우개를 꺼내셔가지고요. 패드 값을 좀 주시고 이 부분을 살짝 거기 지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이 명도 단계가 틀린 부분만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눈이 갖다 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눈이 잘 갖다 붙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 눈에다가 요 부분 이제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빛이 여기 왼쪽에서 이게 우리가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 눈을 보면은 이쪽에도 조명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눈을 따다 붙인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포토샵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게, 딱 보자마자, 아, 이 새끼, 이게 뭐야, 이게 눈을 갖다가 여기다 떼다가 붙였구나, 이런 걸 들키거든요.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눈동자만 다시 오려요, 이렇게. 눈동자만 싹 오려줍니다. 오려가지고 다시 카피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여기, 편집해서 변형해서 가로로 뒤집기 해서 눈동자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눈동자의 방향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짝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눈이 이제 같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아이 캐치라 그러죠. 이게 캐치아이라 그러나? 아이 캐치인가? 이게 눈에 여기 하이라이트가 같은 방향에서 온 듯한 이런 훨씬 더 리얼한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같은 레이어니까 레이어 병합을 해주고요. 레이어를 이렇게 병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눈이 이제 모양이 아주 딱 적당하게 잘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입이 살짝 지금 돌아갔죠. 살짝 돌아갔는데 이 반쪽을 따가지고 이 뒤로 갖다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해줘도 돼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마찬가지죠. 변형해서 가로로 뒤집기 그리고 갖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방법을 써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게 너무 조금 인위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입 모양을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닷지로 이제 어둡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너무 포토샵 인위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입을 유동화 리키파이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부분은 요 다음에 이제 할 거니까요. 다시 레이어를 하나 더 일단 복사를 해놓고 이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픽셀 유동화 작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큰 눈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큰 보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 잠깐만요, 눈이 안 붙어 있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얘 눈을 같은 레이어로 병합을 해서 눈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던 그 눈이 이제 다시 하나의 레이어로 붙었죠. 그다음에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 리키파이, 픽셀 유동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처음에 이 픽셀 유동화를 사용할 때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냥 쑥쑥 들어가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이러면은 아주 크게 브러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큰 위치부터 교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게 이게 밑에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왜 보이느냐 하면은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이미지 표시가 있고 마스크 표시, 배경 표시가 있는데요. 이 배경 표시를 꺼주세요. 배경 표시를 꺼주시면은 이제 위에 레이만 보이고 이 배경 표시를 킬 때 이게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쓰는 게 있어가지고 밑에 걸 보면서 이렇게 맞출 때는 이거를 갖다 이제 필요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죠.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면 고급 모드라고 있어요. 이 고급 모드를 키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브러쉬를 크게 한 다음에 내가 눈의 위치를 지금 살짝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눈을 한가운데 놓고 살짝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입부분 있는 데서 전체적으로 살짝 올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좌우에 이제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만 일단 큰 모양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갸름하게 좀 더 갸름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크게 맞춘 다음에 이제 브러쉬 툴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브러쉬 툴을 좀 줄여 상태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입 모양을 조금 더 만져줄 겁니다. 요게 입이 살짝 이게 좌우에 이게 미술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눈썹이랑 이 눈이랑 이 코랑 입이 원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의 신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코를 살짝 크니까 미인에 비해서 코를 살짝 줄여주고요. 입 모양을 살짝 큰 위치면 이 정도만 잡고요. 다시 브러쉬를 좀 줄여줘요. 그 이빨은 지금 이제 상관하지 마시고 이빨은 나중에 떼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에만 집중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턱이 살짝, 여기 원래 이렇게 부장한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턱 모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좌우의 밸런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눈썹이 살짝 올라갔으니까 눈썹 부분은 살짝만 내려줍니다. 한 번에 쭉쭉 내리시면 안 되고 조금씩 클릭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거기 그 리퀴파이 툴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하면 다시 줄여서 볼까요? 턱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턱 부분이 어린 애니까 요거 턱을 조금만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이 눈꼬리가 조금 올라갔죠? 눈꼬리를 살짝만 낮추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눈썹도 조금 내려가야 되겠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브러쉬를 좀 키워서 눈의 위치가 지금 좀 안 맞아요. 눈의 위치를 조금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의 위치가 지금 맞는, 눈썹이 살짝 돌아갔네. 눈썹도 살짝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썹이 좀 올라갔어. 여기 좀 내려주고. 네. 요 정도 느낌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풀리는 툴이에요. 이걸 잡고 이렇게 거기 아무 데나 놓고 쭉 클릭을 하면은 애들이 쭉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툴이거든요. 거기 어떨 때 사용하느냐, 눈을 조금 더 키울 때 눈에다가 놓고 살짝만 눈동자 중심으로 살짝만 눈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키우면은 티가 많이 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깜찍한 그런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티가 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빨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리퀴파이에서 일자로 되어 있는 이빨을 갖다가 입 모양을 잡는 바람에 이빨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이제 이빨을 잘라와 가지고 이빨을 떼다 붙이면 됩니다. 이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그냥 대충 자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빨 가지고 온 이빨 있죠. 여기 아무데나 대충 갖다 붙여놔도 언뜻 보면은 잘 거기 그 티가 안 날 정도로, 잘 모를 정도로 이게 이빨이 그 자기 이빨일 경우에는 자기 이죠. 이 사람이니까 자기 이인 경우에는 이게 크게 티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됩니다. 여기 티가 안 나는 정도로 갖다 붙이고요. 이런 부분, 이렇게 이중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지우개 툴로 줄인 다음에 살짝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거 시도 많이 지웠네. 더 작게 해가지고 요 부분 이제 여기 딱 거기 보이는 부분만 여기 삭제를 해주시면은 특별히 티가 많이 안 나요. 이 부분은 이제 뭐 특별히 뭐 더 한다 그러면 다치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몇 번 이 다치 밝게 하는 것이 다치가 아니고 번이죠. 번으로 명도를 대충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멀리서 보면은 크게 이제 티가 안 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원래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뭐 거기 필요가 없으니까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꼈다 여기 위에 해서 도장 툴로 여기 도장 툴로 여기도 여기 이 레이어가 아니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도 뭐가 꼈어. 이 레이어가 아니죠. 이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도장 툴로 낀 거를 좀 빼줬습니다. 네.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도 이제 도장 툴을 가지고, 도장 툴은 설명 안 드렸나요? 도장 툴은 브러쉬랑 같은데, 내가 이 Al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마킹이 이렇게 십자 표시가 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클릭했던 부분을 그대로 불러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칠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똑같은 부분, 여기랑 여기는 똑같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똑같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칠해 주시면은 그런 잡티라든지 이런 걸 없앨 수가 있습니다.
도장 툴을 많이 쓰시는 분은 많이 쓰시는데, 이게 특별히 옛날에 이제 다른 툴이 없을 때는 많이 사용했지만은 요즘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도장 툴을 많이 쓸 필요는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빨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갖다 붙었죠. 아, 밑에 여기 처리를 안 해줬네요. 입술 해서 다시 지우개 툴을 꺼내 가지고 여기 이제 입술을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입이 다시 갖다 붙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주시고 이제 레이어 병합으로 이제 같이 이제 합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번에 배웠던 이제 색 조정을 조금 해줄 겁니다. 색상 균형 좀 빠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 색상 균형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에서 이제 조금 더 오렌지, 그러니까 노란 느낌이랑 마젠타를 살짝 넣어주고요. 빨간색은 살짝 빼주겠습니다. 빨간색이 너무 많으면은 얼굴이 뻘겋게 보이니까 이 빨간색이 잘 써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을 조금 빼줬어요. 이런 느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에서는 저는 파란색을 좀 넣어가지고 사진이 조금 더 알게 모르게 시원하게 보이게. 그 다음에 마젠타가 팍팍 들어가네. 이게 마젠타를 조금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녹청도 살짝만 넣어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살짝 시원한 느낌.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누런 불빛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이런 느낌으로 일단 보정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보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배경으로 이미지를 다 합쳐버려요. 숨겨진 레이어는 필요 없으니까는 버리고 레이어를 다 합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세이브를 하고 컨트롤 W 눌러서 이제 얘를 닫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룸으로 갑니다. 라이트룸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보정했던 그게 이제 세이브를 했으니까는 라이트룸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본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달라졌어요. 보시면은 머리카락 색깔도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트룸에서 이제 다시 보정을 좀 해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원형 그라데이션 툴이거든요. 원형 그라데이션 툴을 꺼내가지고 뭘 할 거냐 이러면은 저는 바깥 부분, 이 원형 부분 말고 바깥 부분에 이제 색온도를 낮춰줄 거예요. 여기 색온도를 낮춰주면서 거기 얼굴에 이렇게 파란 이 느낌을 강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출도 같이 낮춰줘가지고 살짝 비네팅 효과를 줄 겁니다. 살짝 비네팅 효과를 주고 밝은 영역도 어둡게. 이게 보면은 클리핑 된 거 이게 보기 싫죠? 그리고 검은색도 더 어둡게 살짝 이거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맞춰준 다음에 다시 노출 값을 조금 올려줘요. 노출 값은 이제 바깥이 밝아졌으니까 올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흰색 계열의 이제 클리핑을 맞춰주고요. 어두운 색을 좀 해주고 어두운 영역을 조금 올려주고 밝은 영역을 좀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눈이 이렇게 지금 초점이 좀 덜 맞았죠. 이거 사진이 좀 부끄럽네요. 아무튼 부분 대비를 조금 올려가지고 이 눈을 아주 쌩쌩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부분 대비를 눈에 살짝 주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하나 꺼내 가지고 이 브러쉬의 노출을 조금 올려줘요. 조금 한 4 정도로 올려준 다음에 이 툴을 작게 만들어서 밑에 반사광, 눈 밑에 반사광만 조금 밝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윗부분하고 밑부분하고의 콘트라스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이 훨씬 더 투명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죠. 이거 뭐야, 이거 쭉 꺼였어. 뭐. 얘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얘인가? 이게 쭉 꺼였네요. 이게 왜 꺼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쭉 꺼인 거를 닦아내. 네,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제 눈이 아주 그냥 막 초롱초롱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노출값을 살짝 한 2.4 정도 올린 거에서 이제 얼굴에 이제 윤곽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굴 모양을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밝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줄 거예요. 훨씬 얼굴이 밝으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네. 얼굴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라데이션 툴을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바닥 부분을 저는 조금 더 파란기가 돌게 노출을 살짝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노출값 줄이고 파란기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모델의 얼굴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색감 콘트라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 배경이 푸르고 얼굴이 노란색 계열이면은 그 콘트라스트 때문에 얼굴이 훨씬 더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게 색감이 자연스럽지만 얼굴색 피부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피부톤이 이렇게 그 색온도가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은 이 주변은 좀 풀어가지고 뭔가 이 주인공이 튀어나오는 듯한 이런 입체적인 이런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순수한 비네팅을 조금 더 줘요. 왜냐하면은 잘 만진 사진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비네팅을 조금 더 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장의 이제 사진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평범한 그렇게 이제 사춘기 원래 모습도 되게 이쁘고 깜찍한데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아직 그런 미모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포토샵으로 이렇게 얼굴을 딱 만지니까 아주 그 슈퍼모델 아니고 뭐죠, 아역 배우 같은 이런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강의는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회원가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데 이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퍼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